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드디어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25bp 인하였는데요. 이미 지난달 잭슨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고용 악화를 꼬집으면서 이번 인하는 예견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연내 2회 추가 인하를 시사했는데 연준 위원 간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데다가 내년에는 1회 인하만 전망이 되면서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고용에 포커스를 둔 연준, 그저 위험 관리 차원이다라고 밝히면서 통화정책 기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지에 선을 그은 것이 시장에 혼란을 준 건데요. 우리 시장 반응도 좀 지켜봐야겠죠. 자, 이렇게 빅 이벤트가 있다 보니 어제 시장은 눈치를 보느라 참 쉽지 않습니다. 마치 오작동이 났다고 해야 될까요? 반도체, 바이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에 눌림을 받았는데 사실상 이보다는 한번 쉬어가자라는 차익의 욕구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향한 포지션을 바꾸진 않았죠. 결국엔 실적 기대감일까요? 삼성전자뿐 아니라 카지노 기업들 앞으로 실적 기대감에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반대로 이미 너무 높아진 탓에 호재에도 윗꼬리가 달린 섹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하나오션이 되겠죠. 컨테이너선 수주 소식에 10%까지 급등했다가 1%대 마감. 계약 금액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정도로는 높아진 눈높이를 감당해내진 못했습니다. 자, 어제는 FOMC를 앞두고 있다 보니 부담도 되고 여러모로 셈법이 복잡해져서 발생한 오작동일까요?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 제대로 된 공식이 작동이 될까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모닝콜 울리네요. 어제장 리마인드 해봤으니까 천천히 일어나서 오늘 준비하러 가보시죠. 네, 목요일 아침 썰전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벤트의 목요일이라고 저희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항상 목요일마다 고생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제 뉴욕 증시 먼저 살펴보러 갈 텐데요. 오늘 대망의 FOMC 결과가 나왔죠.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시장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무난하게 FOMC 일정을 잘 소화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걱정과 우려를 많이 했고 또 세론으로 크게 작용을 할까봐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어저께 좀 밀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미증시 전반적으로 혼조세로 마감하긴 했지만 크게 세론으로 작용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고용에 대한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물가는 또 일회성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좀 아직도 견고하다라는 그 의미가 비춰지면서 전반적으로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기술주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 좀 요즘 들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로 왔을 때 어떤 결과치를 도출해낼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FOMC 일정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무난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연준 내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의견들이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들이고 점도표상에서도 좀 다른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의견과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연준도 지금 혼란기를 겪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이 일정 자체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넘어갔고 지수 자체라든지 그리고 종목별로 물론 종목별로 엔비디아 개별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었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지배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번 9월 FOMC에서 25bp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부분이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점도표가 중요했지 않았습니까? 연내 2회 추가 인하, 이 또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건가요?
네, 일단 연내 추가 인하에 대해서 2회 추가에 대한 의견을 네. 피력한 사람들은 좀 9명 정도 됐고요. No. 물론 스티브 미란 이분은 좀 125bp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 좀 굉장히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른 경로로 가는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네. 아마 이분일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인 상황이 있고요. 2회 정도라고 한다면 크게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는 경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 시장 자체도 세론으로 작용하거나 그렇진 않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보험성 인하라는 것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항상 FOMC 결과치가 나오고 나서 너무 많이 하면 또 경기 침체 쪽으로 그렇죠. 가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파월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보험성 인하, 선제적인 인하 그래서 경기도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부분들이 피력이 되면서 이 부분은 크게 시장의 우려감을 키우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로써 금리 인하 시대가 이제 본격화된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수혜 섹터를 좀 따져봐야 될 텐데 말씀해주신 테크는 뉴욕 증시에서 좀 주춤하더라고요. 바이오나 로봇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을까요? 오늘 우리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와 그리고 브로드컴이 좀 빠졌다라는 부분은 좀 네. 우려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반도체 쪽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오늘도 약간은 밀린다고 했을 때는 그거를 받아갈 수 있는 쪽은 로봇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밤사이에 또 나온 이슈가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온 부분들을 보면 지금 로봇 관련돼서 우리나라 동시 제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백 대의 로봇을 동시에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기술력에 대해서 현대차와 기아가 첨단 무선 통신 기술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일단 로봇을 이렇게 수백 대를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많은 기업들이 로봇을 채택하는 그 속도 자체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기 그러게요. 때문에 네. 그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지금 반도체가 약간 쉬어간다? 그러면 그 수급 자체가 로봇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제약바이오 쪽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기는 하겠지만 어저께 흐름을 보면 알테오젠이 좀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해지지는 못했어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돼서 자동차보다 반도체와 의약품 쪽의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할 것이다. 물론 이게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의 행적을 보면 이게 그냥 정책적인 불확실성으로 일시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이야기 나오곤 하지만 시장은 이런 부분을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편한 선택지가 어디가 있을까라고 시장은 찾기 마련이고 그게 요즘에는 로봇 쪽으로 좀 많이 흘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로봇주들은 최근 그동안 앞서서 갔던 종목들이 또 쉬어갈 때 시장은 계속 새로운 종목들을 찾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로봇 기업들이 여러 가지 기술력을 공개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수급을 로봇 쪽으로 가져갈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수백 대 로봇을 한 번에 컨트롤한다. 그러면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요즘의 시세를 보면 그쪽으로 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와 관련된 기업 괜찮은 뭐 있을까요? 지난번 말씀해주신 시메스였나요? 네. 또 클로봇 네. 뭐 이런 기업들 좋은 시세 보이더라고요. 클로봇은 제가 이제 워낙 로봇주 중에서 이제 하이젠 아레는과 하이젠, 같이 네. 좀 좋아했던 기업이었는데 클로봇도 최근 시세가 굉장히 좀 좋게 이어지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새롭게 약간 로봇 쪽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야기들 나오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어저께는 또 코인테크가 상한가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로봇으로 또 모멘텀 받았고요. 최근 신규 상장주인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로봇 관련된 모멘텀으로 지금 상한가 안착한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금 한 2거래일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역시나 우리가 시장에서 좀 넓게 보면 그동안 로봇주로 부각을 받지 않았던 쪽의 종목군들도 부각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네. 그만큼 시장이 로봇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걸로 판단이 들어서 이 안에서 순환매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한라캐스트 얘기도 나왔고 저희가 며칠 전에 SOS랩도 말씀드렸었는데 다 자동차, 자율주행 쪽이 로봇으로 확장되는 국면인 걸 알 수 있죠. 이런 부분 힌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뜻밖의 테크보다는
바이오보다는 또 로봇을 보자라는 팁이었고요. 조금 게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게임주들도 저희가 안 보고 있던 사이에 거의 신고가에 근접했더라고요. 도쿄 게임쇼도 이달 말에 있고요. 또 11월 달엔 지스타까지. 그리고 오늘 컴투스의 경우에는 더스타 라이트라는 신작 MMORPG 게임을 출시합니다. 자, 지금 보면 NC소프트가 7거래일 연속 상승, 넷마블은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게임주 하면 4음절짜리 보자. 그래프톤, 시프트업 이랬는데 NC소프트, 넷마블 약간 번외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어떤 기업 보면 괜찮을까요? 사실 예. 저도 느낀 게 우리가 화장품도 그렇고 어떤 섹터를 봤을 때 항상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바뀌고 세대 교체가 참 되는 것 같아요. 네. 최근 보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정말 대장주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그쵸. 종목인데 예. 요즘 시세 흐름들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고 화장품 안에서도 VT랑 그리고 실리콘2가 대장 역할을 했지만 그거를 받아서 APR과 달바 이런 기업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화장품처럼 게임주 안에서도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바톤을 받은 종목들은 방금 언급하신 NC소프트는 바통을 이어받았기보다는 예전부터 워낙 컸던 종목인데 한동안 안 좋았다 다시 일어나고 있고 넷마블, 네오이즈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 시세가 안 본 사이에 어느 순간 쑥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 항상 가져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도쿄에서 게임 일정이 있다라는 부분 그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고 역시나 게임을 통해서 수익성을 잘 내고 있는 기업들의 시장은 기대 심리가 확실히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또 항상 게임주들은 하반기 때 신작 모멘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항상 그 하반기 남은 그 일정 동안에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일정이 있는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 중국 소비주 관련돼서도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게임도 좀 엮여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워낙 중국 내부에서도 게임을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제한적이진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은 좀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게임주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게임주를 볼 시기다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집약적으로 좀 선택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차별화. 그럼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 팁을 좀 주시겠어요? 앞서서 계속 네. 언급드렸던 종목은 아니고요. 네. 대부 시스터즈라는 네, 종목인데 네. 네, 저도 옛날에 쿠키런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쿠키런 관련돼서 이 한 IP가 네. 대부 시스터즈의 실적 기여도도 정말 엄청나게 계속해서 좀 있다라는 부분이고 10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게임 관련돼서 미국에서 굉장히 큰 그런 일정이 있는데 이제 도쿄 게임즈는 아니고요. 북미에서 뉴욕 코미콘이라는 그 행사 일정이 10월 달에 열리는데 거기에 쿠키런이 또 참가를 합니다. 하반기에 게임 출품이 일정이 돼요. 많네요. 네, 그래서 이 일정을 지금 네.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을 하고 있지는 예, 않지만 일단 도쿄 게임즈에 대한 일정이 부각되는 만큼 이게 또 관심도가 게임으로 오면 데뷔 시스터즈도 10월 달에 일정이 있는데라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최근 시세 흐름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물론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주가가 약간 답답한 흐름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10월 달에 일정 부각을 받으면 상승 탄력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제 그리고 최근에 좋았던 게임주들 보면 도쿄 게임쇼랑 지스타에 참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시세가 나왔거든요. 안 알려졌던 모멘텀인 만큼 잘 집어주셨던 것 같아요. 대부 시스터즈 저희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지노 쪽, 이쪽도 외국인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중국의 젊은 층 사이에서 서울병이 번지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병? 안 좋은 느낌인데 했더니 서울 아리죠, 아리. 서울 너무 좋아가지고 가고 싶어서 울부짖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SK증권에서는 카지노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고 리포트를 냈습니다. 결국에 일시적이 아니라 좀 길게 보자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게 또한 종목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종목 차별화는 충분히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카지노 쪽도 좋고 네. 또 올리브영도 지금 CJ가 가지고 있잖아요. 뭐 합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뭐 아니라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올리브영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10명 기준으로 했을 때 8명은 올리브영을 간대요. 그리고 올리브영이
지금 이 사업을 확대를 시켜서 아이돌 굿즈 판매라든지 여기까지도 또 손을 뻗는 그런 모습이 있나 와,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롯데 면세점이라든지 신라 같은 경우에도 아이돌들을 좀 활용을 해서 AI 아이돌 활용을 해서 새로운 그런 부분들을 구축을 많이 해 나가고 있는데 요즘 소비 패턴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왔을 때 단체 관광도 물론 많이 하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저도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뭐 대만이라던가 이런 동남아시아 갔을 때 롯데마트를 갔었거든요. 맞아요, 물건을 맞아요. 사러. 우리 마트 가서 다 네. 사서 오잖아요. 태국 이런 네, 데도 그렇고. 마트 가서 제가 뭐 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 구입했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그게 외국인들도 이제 마트 아, 쪽으로 많이 흘러간대요. 백화점이라든지. 그래서 최근에 백화점 관련주들도 시세가 좋았는데 이런 소비 패턴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올리브영에 관련된 모멘텀 CJ도 보셔도 좋고 또 카지노 관련돼서는 복합 리조트다 보니까 여기에 가서 뭐 물놀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이제 가족 단위로 방문을 해서 아빠는 카지노 하시고 또 엄마는 아이들과 같이 뭐 물놀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복합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캐파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수익성에 대해서 가장 실적 개선세가 좀 빨라질 수 있는 복합 리조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카지노 쪽 좋게 보고 있고요. 뭐 아이돌 그룹 보유하고 있는 엔터 쪽도 결국에는 상당히 저는 좀 앞으로 물론 중국의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모멘텀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왕이 외교부장이 또 조만간 방한을 한다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럼 시 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오는 게 기정사실화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거는 앞서서 사실 좀 다른 결이긴 해요. 같은 중국이라는 궤를 하고 있지만 이쪽 관련해서는 우리가 소위 한한령 해제 수혜라고 할까요? 뭐 엔터 콘텐츠 여러 개 떠오르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쪽을 보면 좋을까요? 컨텐츠보다는 엔터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게 컨텐츠 주들은 이번에 이제 디즈니와 그리고 네이버 웹툰 네. 쪽 이제 뭐 이야기가 나왔죠. 지분 2% 가져간다, 같이 플랫폼 구축한다 이야기 나왔는데 약간 관련주들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실적이 워낙 컨텐츠주들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그래서 가지고 가기에는 상당히 불안 요소들이 좀 많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를 하고 정말 이 모멘텀으로 보고 간다라고 했을 때 실적까지도 나오는 쪽이 낫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엔터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중국 관련주들은 시장의 이런 수급과 유동성을 다 흡수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별화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장기적으로 볼수록 더 차별화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큰 섹터가 만약에 수급을 좀 가져간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정말 큰 섹터가 수급 이동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은 좀 일시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가는 종목만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뭐 관광객이든 한한령이든 중국 관련 키워드의 핵심은 아이돌과의 뭐 콜라보레이션 정도 될 것 같네요. 유통 그리고 엔터 이쪽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우리의 엔비디아가 오늘 새벽에는 3%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자, 그 이유인 즉슨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들한테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을 구매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한 걸로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소위 중국 하면 엔비디아 H20을 떠올리는데 H20은 좀 아닌 것 같아요. RTX 6000D라는 칩인데 일단은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하방은 좀 불가피할 걸로 보여요. 네, 아무래도 이게 물론 우리가 H20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미국과 중국의 이런 갈등들이 이쪽으로 계속 좀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거는 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영국 쪽에 또 굉장히 큰 AI 관련된 투자를 또 단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소식을 얼마나 빠르게 흡수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한동안 AI 거품이라든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런 엔비디아의 흐름들은 오늘 처음 난 소식은 아니기 네.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쉬어갈 때 뭐 오라클 그리고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끌어줬고 최근 시장에서 보는 게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레거시 칩이라든지 낸드 그렇죠. 쪽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쇼티지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면 업황에 대해서는 사이클을 탔고 지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일시적 노이즈는 될 수는 있겠지만 AI 시장의 확장 국면에서 이 이슈 때문에 완전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오늘 만약에 쉬어가는 국면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추세적으로 막 꺾이거나 아니면 수급 이탈 현상이 특히 외국인의 저는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투자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SK 하이닉스는 조금 매도를 하더라고요. 이러면 이 두 기업은 좀 전략 달리 갖고 가야 되나요? 저는 SK 하이닉스가 어저께 한 3%대 빠져서 이제 마감이 되었는데 네. 더 밀리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오. 보고 있고요. 네.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기 그쵸.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사이클을 탔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레거시 쪽도 그래 아마 삼성전자가 오른 이유는 레거시 쪽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받아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긍정적으로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맡고 있는 칩이 저사양이니까 아무래도 레거시랑 연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호황기에 만약에 주문이 조금 떨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 좀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중국과 미국은 틱톡으로 화해한 줄 알았는데 안 왔나 봐요. 예. 자,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 다뤄봤는데요. 그 안에서 투자 전략 한 군데 좀 맥점을 찝어서 정리를 해주시다면요.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되게 좋지만 또 정신없는 부분도 있어요. 로봇도 막 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매물이 좀 쏟아졌다 새로운 종목들이 또 출현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단기성 종목들 보시는 분들은 어지러우실 수 있는데 내가 시장의 주도 섹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시장 자체가 좋기 때문에 뭐 손절하고 계속 갈아타고 이런 전략보다는 주도 섹터를 매수하셨다. 그리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명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 종목에 대해서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좋아서 마음이 같이 급해져서 빨리 나도 가는 말에 올라타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손절했는데 탄력 나오고 이러면 그렇죠. 그게 제일 속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섹터만 잘 선별했다라고 하신다면 그 안에서 순환매에서 내 종목 흐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시장 좋기는 하지만 저는 수익 났을 때 어느 정도 챙기면서 보시는 전략도 좋다라는 거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시장은 언제든지 또 기회를 주기 때문에 기회를 잘 눈여겨보고 있자라는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랑 로봇 잘 새겨듣고 한번 볼게요. 고맙습니다.